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훈 변화코치입니다. 자, 두려움 극복 전략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소심해지고 기죽고 주눅들고, 또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을 해서 뭐 심하게 좀 시기 질투심을 느끼거나 스스로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다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정결핍이죠. 애정결핍. 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오늘부터 쭉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해요. 아기는 기저귀에 똥을 싸도 부모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말썽을 피워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자, 정말 이렇게 부모의 가치, 원칙에 어긋난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아기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기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자, 부모는 어떻게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아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죠. 그죠? 1살, 2살까지는 아마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조건적인 사랑이 언제부터 들어가냐면은 배변 관리를 할 때. 이제 배변 관리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이 가치를 조건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치의 조건화. 애가 기저귀를 떼야 되는데 기저귀를 안 떼네.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 계속 똥을 싸고 오줌 쌀 때 꾸지람을 하게 되죠. 야, 언제까지 너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쌀래? 이제는 기저귀 떼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우리 부모 중에 이제 좀 심판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판관. 뭐 교사라든지 뭐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또 판사 검사라든지, 이 옳고 옳지 않음을 잘 따지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모범적인 부모는 자식한테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좀 조건화시킬 수가 있어요. 착한 행동을 하면은 이뻐해지고,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꾸지람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사랑 주고, 자, 모범적이지 않는 행동을 한다, 또 꾸지람을 하고, 뭐 학교 같은 경우에 공부를 잘하면 사랑을 주고, 공부를 못하면 또 꾸지람하고, 계속 이분법적인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는 이 사랑이 안 닿아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 난 사랑받고 싶은데, 난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는 그대로 사랑을 안 해주네.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해주네.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을 주네. 그래서 이제 부모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이제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는 착한 아이, 뭐 얌전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였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착한 아이, 얌전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 뭐 공부 잘하는 아이, 뭐 이런. 자, 쉽게 말하면 어른들 그 기준에 맞춰서 길들여진, 어른들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조건화된, 또는 어른들의 그 상벌 체계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 안 닿는 마음은 처음에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른이 된 이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강박이 되는 거예요. 강박. 자, 강박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아,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항상 잘해야 돼. 항상 실수하면 안 돼. 항상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돼. 뭐 성적이 잘 나와야 돼.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돼. 남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 이렇게 이분법적인,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와 같은 그런 강한 마음의 부담을 스스로 자신한테 막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A타입 행동 양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A타입 행동 양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해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항상 자신의 위치에 엄청난 불안을 느낀다. 또는
사람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한다. 종종 집에까지 일을 가지고 온다. 자, A타입의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성은 공격성이라고 그래서 공격성. 자기 경쟁 상대로 여기는 동료가 주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고 조급해하고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다 보면은 사랑이 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랑이 안다라는 마음이 강박과 A타입 행동 양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른바 완벽주의 성향, 결과에 치중하는 성향으로 가는 거죠. 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만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기 때문에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에 너무나 집중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분은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볼까요? 네.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다. 속칭 애정결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애정결핍. 자, 그럼 이 애정결핍이 어떤 문제가 됐냐? 이제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5가지 욕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 4번째 욕구가 뭐냐면 이제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 어릴 때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항상 이 존중의 욕구에 메말라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자아실현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왼쪽 가슴에는 이런 표가 있는 거죠. 아,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남의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이 안다라는 인생을 사는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2번째 부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아실현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받기 위한 인생이 더 행복해요? 아니면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자아실현의 인생이 더 행복해요? 사랑을 나누기 위한. 네. 나누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스피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인정. 아, 내가 긴장 떨림 없이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말을 잘한다라고 인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좋은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존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런 스피치를 해서 이런 주제의 강의를 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열정을 줘야지. 이렇게 뭔가 나누기 위해서 스피치를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더 잘할까요? 예,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말을 더 잘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생. 자,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과, 자,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과, 이 비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나누고 실현하는 쪽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채워야 돼요. 자, 이 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TA라는 것은 교류 분석이라는 그 심리학에서 놓은 갈래입니다. 이 TA 3가지 자아 상태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자아들이 있어요. 자,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 이렇게 다양한 자아들이 있어요. 자, 어버이 자아에는 비판적 어버이, 즉 CP라는 게 있고요. 양육적 어버이, N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P는 뭐냐면은 비판적인 엄한 아버지 같은 마음입니다. 나를 꾸지람하고, 나를 나무라고, 나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 어릴 때 아버지가 주로 꾸지람을 많이 했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남들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하지? 아, 왜 내가 말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아, 남들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나는 왜 자신감이 없지? 남들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계속 꾸지람하고,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꾸지람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CP, 비판적 어버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런 마음이 또 있을 겁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나도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게 있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나도 잘하는 게 있어. 자,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자기를 막 따독거리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따독거리는 엄마 같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시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아버지는 꾸지람을 해요. 꾸지람 듣고 눈물 흘리면 엄마가 막 끌어안아주면서 달래주잖아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달래주는 엄마. 이해하시겠죠? 우리 마음 안에도 엄마처럼 달래주는 마음이 있다고요. 다음에 잘하면 돼. 그래도 난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나 자신한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칭찬 격려를 해주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N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자모의 마음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른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어른자아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좀 사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른바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지, 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도로를 건너가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좀 도덕적인 이 도덕성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게 이제 바로 어른자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린이 자아로 보면은 수능적 어린이 A씨라는 게 있고요. 자유 어린이 FC라는 게 있어요. A씨는 착한 어린이에요. 착한 어린이. 예를 들어서 남들 배려하고 착한 행동하고 얌전하고 모범적인 행동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이제 아마 착한 아이로 많이 길들여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한 행동을 해야 사랑받으니까. 자, 반대로 이제 FC라는 게 있어요. FC는 자유 어린이.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하고, 뭐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말썽도 부리고 또 싸움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를 좀 표현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술 한잔 먹으면은 술 주는 거 부리고 노래방에 가면은 자 머리띠 두르고 춤도 추고 그런 마음 있죠? 이거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등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릴 때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60대 70대라고 해서 이제 항상 그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창회 가보면은 동창회 그 10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니까요. 욕도 하고 그때 좀 장난도 치고, 이게 바로 이제 FC의 마음이죠. 자, 스피치로 본다면은 이제 무대 체질,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발표도 자유분방하게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FC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부족하면은 뭐가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받지 못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양육이 된 사람이라면은 아마 CP는 커졌겠죠. 자기 비판하는 마음은 커질 거예요. 근데 MP가 부족할 겁니다. MP. 자기를 따독거리고 이해하고 감싸 안는 마음은 좀 부족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착한 어린이, 이 A씨는 커져 있겠지만 좀 자유분방한 또는 천진난만한 FC는 좀 많이 주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같은 자모의 마음을 키워야 돼요. 엄마가 어릴 때 나를 따독거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처럼 내가 나를 따독거리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자기 긍정 대화를 시키죠. 자, 사랑하는 동문아, 난 네가 참 좋다. 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긍정의 말을 하는 이 힘이 바로 이제 MP를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좀 오버 액션, 이른바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좀 망가지는 창피한 행동도 하고 그러죠. 실수하더라도 막 나를 표현하고, 이게 바로 이제 FC를 키워주는 겁니다. 어릴 때 아기가 부모 앞에서 어리광 부리고 재롱 떨고 말썽 부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모든 걸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FC가 커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되려면 자, 이런 뭐 CP, MP 또는 뭐 A 또는 뭐 AC, FC 이 모든 자아가 좀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다. 자, 이 중에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욕구 좌절, 마음의 구멍이 뚫리게 돼요. 마음의 구멍. 우리 마음의 구멍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시골에 보면은 한옥집에 창호지문이 있죠, 창호지. 창호지문에 구멍이 뚫리면은 겨울에 어떤 바람이 들어옵니까?
찬바람이 들어오죠.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찬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막기 위해서 자, 뭐 종이를 막든지 또는 뭐 어쨌든 구멍을 막아야 되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건적인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랑에 의해서 애정 결핍을 경험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렇게 마음의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한테 꾸지람 듣는 게 힘들고 부모한테 잔소리 듣는 게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환경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고, 자,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사람은 불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른바 심리적으로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 심리,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어기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피 속으로 가는 거죠. 불편한 걸 회피하고 두려움을 회피하고 도전, 대결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회피성과 대결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회피성과 대결성이 싸우면 반드시 대결성이 이긴다는 거죠. 자, 불편하지만 대결해야 되고요. 두렵지만 대결해야 되고, 네, 어색하지만 대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근본적인 이제 두려움 극복 전략은 뒤에서 제가 봐드리겠지만은 우선 자아 개방해야 돼. 자아 개방. 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개방한다. 시작.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개방한다. 자, 나의 문제도 개방하고, 나의 부족함도 개방하고, 아픔도 개방하고, 실수도 개방하고, 부끄러웠던 과거도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자아 수용, 공감, 이해, 인정, 수용을 충분히 경험한다. 시작. 공감, 이해, 인정, 수용을 충분히 경험한다. 누군가한테 내가 100% 나를 개방을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100%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 심리치료 분야에 90%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100% 우리를 개방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기죽고 주눅이 드는 소심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큰 치유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깃든 사람. 즉,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만남을 만들었어요. 참 만남. 참 만남이야말로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 판단 없이 따라하겠습니다.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감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의 마음의 편을 들어주면서 서로 입장을 공감하면서 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경청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나를 개방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떨고 어리광 부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참만남 식구들 앞에서 어릴 때 힘들었던 과거, 창피한 과거, 힘들었던 과거를 터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이렇게 그동안 억압되어 있는 마음의 엉어리들이 있어요. 이 엉어리는 오래되면은 한이 되고 한은 오래되면 합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너무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쌓여있는 엉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흐르게 만들면 되죠? 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엉어리한 화병, 이 마음의 엉어리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도 흐르게 만들면 돼요. 마음을 표현하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 깨끗한 물처럼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자아 개방하는 훈련을 하는 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뒤에 극복 전략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뒷시간에서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는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